안녕하세요.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TV 더보기의 유승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유경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승민 씨와 함께 TV 더보기 진행을 새롭게 맡게 됐는데요. 앞으로 YTN 사이언스의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들만 모아서 유쾌하고 재미있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와 고유경 씨가 함께하는 TV 더보기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처음 TV 더보기를 시작한 때가 겨울이었는데 벌써 여름이 됐더라고요. 네, 요즘 더위가 점점 기승을 부리면서 물놀이 계획 갖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물놀이 하면서 특히 주의해야 할 질환이 있다고 하는데 유경 씨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고막 주변에 갑작스럽게 기압이 변화하면서 고막에 구멍이 생기는 고막 천공이라는 질환인데요. 물놀이를 하면서 물속 깊숙이 들어가거나 비행기를 탔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물놀이를 할 때 고막 천공을 예방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행동들이 있는데요. 물놀이 중에 귀에 물이 들어갔다고 해서 면봉이나 귀이개로 깊이 파거나 코를 너무 과도하게 세게 푸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네, 고막 천공은 심한 경우 난청이나 어지럼증은 물론 이명 등이 동반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특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방에서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는 방법 TV 더보기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오늘의 TV 더보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코너 전격 해부에서는 하나의 질병을 주제로 원인부터 증상, 그리고 예방법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직접 들려주는 의학 정보의 모든 것, 사이언스 의학 칼럼의 감상 포인트를 분석해 봅니다. 두 번째 코너 부르의 명작에서는 YTN 사이언스 명작 다큐멘터리 슈퍼 시스템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기차역 그랜드 센트럴역에 대해 살펴봅니다. 세 번째 코너 사이언스 타임머신. 이번 주 주제는 이동수단의 혁신을 가져온 자동차인데요. 자동차 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까지 사이언스 타임머신과 함께 자동차의 변천사를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7월 첫째 주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까지 오늘의 TV 더보기 채널 고정. 네, 오늘도 역시 알차고 유익한 과학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럼 첫 번째 코너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현재 방영 중인 프로그램을 집중 분석해보는 코너 전격 해부 시간입니다. 승민 씨,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TV로 보는 의학 상식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이죠. 바로 사이언스 의학 칼럼입니다. 네, 요즘 그 어느 때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사이언스 의학 칼럼에서는 의학 전문가가 직접 나와서 의학 정보 전반에 대해 설명해 주니까 더 믿음이 가더라고요. 네, 이 사이언스 의학 칼럼에서는 매회 하나의 질환을 주제로 해당 진료과 전문의가 나와서 우리가 평소에 알아두면 좋은 의학 상식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사이언스 의학 칼럼이 얼마나 유익한 프로그램인지 전격 해부 사이언스 의학 칼럼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학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 믿고 따를 수 있는 의학 정보를 찾고 계시나요? 사이언스 의학 칼럼에선 각 분야 전문의들이 직접 출연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흔하게 발병하는 식중독부터 섬유근통 증후군과 같은 희귀병까지 다양한 의학 상식을 소개하는 사이언스 의학 칼럼을 전격 해부해봅니다. 사이언스 의학 칼럼에서는 매회 하나의 질병을 주제로 선정한 후 이에 대해 전문의들이 출연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사이언스 의학 칼럼의 첫 번째 감상 포인트, 각 분야 전문의들이 전해주는 의학 정보입니다.
누구나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그 증상에 맞는 진료과를 찾아가는데요. 의사들의 전문 분야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이언스 의학 칼럼에선 매회 선정된 주제를 전공한 전문의들이 해당 질병에 대한 전문 의학 정보를 전하는데요. 전문의들이 알려주는 의학 정보라는 점에서 그 어떤 정보보다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환자가 주관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느껴지는 환자의 경우에는 양악수술의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사이언스 의학 칼럼의 두 번째 감상 포인트는 다양한 질병을 소개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이 다수 존재하는데요. 사이언스 의학 칼럼에서는 무더운 여름철이면 더욱 조심해야 하는 장염이나 식중독과 같은 일반적인 질병은 물론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병원을 찾아가도 특별한 질환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섬유근통증후군과 같은 아직 그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생소한 질환까지 다양한 질병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의학 정보를 바로 잡아주기도 하는데요. 사이언스 의학 칼럼의 세 번째 감상 포인트, 잘못된 의학 상식을 알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 상식 중엔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사이언스 의학 칼럼의 진행자인 전문의들이 이런 정보를 콕 집어 바로 잡아줍니다. 감기가 한철 내내 떨어지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감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낫는 바이러스성 감염이기 때문에 감기 증상이 계속되면 알레르기성 비염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 감기 증상은 한 주 정도 지속되는 것이 보통이고 오래가도 2주 정도면 좋아집니다. 기침, 가래, 열감 같은 증상이 2, 3주 이상 지속된다면 결핵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 식이요법과 운동만으로 살을 빼면 요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방법에 상관없이 다이어트를 중단하면 요요 현상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요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선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등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언스 의학 칼럼 최고의 감상 포인트는 일상에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건강은 일상에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사이언스 의학 칼럼은 그 중요성을 알리고 평소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성인들이 보통 간과하기 쉬운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성인 예방접종의 종류를 소개한다거나 비형 간염, DTP, 폴리오, 홍역, 볼거리, 풍진, 수두, 일본내염과 같은 그런 백신이 있습니다. 특별한 운동기구가 없어도 누구나 평소에 쉽게 할 수 있는 걷기 운동법 등을 알려줍니다. 스페인 속담 중에 건강의 시작은 병을 아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그 무엇보다 올바른 의학 정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의학 지침서, 사이언스 의학 칼럼으로 건강을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요즘 인터넷을 통해 잘못된 의학 정보들이 알려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이언스 의학 칼럼만 꾸준하게 챙겨봐도 정확한 의학 정보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처럼 사이언스 의학 칼럼을 통해 다양한 질환에 대해 미리 알아두시면 혹시 모를 불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이언스 의학 칼럼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사이언스 의학 칼럼을 통해 건강도 챙기고 의학 상식도 쌓으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놓치기 아까운 명작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코너,
불후의 명작입니다. 유경 씨, 오늘은 어떤 명작 다큐멘터리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세계 여러 나라에 구축된 첨단 시스템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슈퍼 시스템인데요. 그중에서도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기차역, 미국 뉴욕의 그랜드 센트럴역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승민 씨 혹시 미스 그랜드 센트럴 들어보셨나요? 역 이름 앞에 미스를 붙인 거를 봐서는 이 미스 코리아처럼 그랜드 센트럴역을 대표하는 미인이라는 뜻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미스 그랜드 센트럴은 그랜드 센트럴역의 명물로 꼽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미스 그랜드 센트럴, 띠를 어깨에 두르고 매일 역을 오가는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랜드 센트럴역엔 다양한 명물들을 볼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고풍스러운 외관과는 달리 최첨단 운영 시스템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랜드 센트럴역에 대한 모든 것, 오늘의 불후의 명작 다큐멘터리 슈퍼 시스템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세계 최대 규모의 기차역답게 최첨단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은 물론 볼거리도 가득할 것 같은데요. 오늘의 불후의 명작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코너죠. 한 가지 과학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을 알아보는 사이언스 타임머신입니다. 네, 오늘 사이언스 타임머신에서 다룰 주제는 교통기관의 혁신을 가져온 자동차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자동차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우선 두 번째 코너, 불후의 명작부터 확인해 보시죠. 1913년 미국 뉴욕시에 지어진 그랜드 센트럴역. 현재 이곳은 하루 700대가 넘는 열차가 오가는 데다 매일 70만여 명의 승객들이 이용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차역인데요.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그랜드 센트럴역에 대해 알아봅니다. (1913년) 그랜드 센트럴역이 지어질 때만 해도 역의 부지는 농장이나 공장 등이 자리한 도심의 외곽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역이 시내에서 너무 멀다며 불평을 늘어놓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역이 완공되자 이곳을 중심으로 주변 마을들이 합쳐지면서 역 주변은 거대한 주택가로 탈바꿈됐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인구도 나날이 늘어났습니다. 뉴욕 또한 가파른 성장률을 보이면서 그랜드 센트럴역까지 도시가 팽창했죠. 그리고 현재 그랜드 센트럴역은 명실공히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기차역으로 거듭났습니다. 실제로 58초에 한 대씩 하루 700대가 넘는 기차가 운행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열차가 운행되는 와중에도 그랜드 센트럴역의 정시 운행률은 무려 98%에 달합니다. 역의 중추신경인 관제소에서 모든 열차 운행을 관리하는 데다 차장과 기관사, 기술자, 관리자, 매표원 등이 각자의 자리에서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승객의 동선을 고려한 내부 설계 또한 그랜드 센트럴역이 효율적인 운행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3,000제곱미터에 달하는 탁 트인 거대한 중앙홀에선 역 내부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아래층과 위층을 연결하는 넓은 경사로가 캐리어와 보행기, 유모차 등도 수월하게 층간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물론 계단과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도 갖추어져 있죠. 그래서 100년 전에 지은 건축물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1960년대 자동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철거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그랜드 센트럴역은 위기를 딛고 지금까지 10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의 오랜 역사를 반영하듯 그랜드 센트럴역에 가면 볼 수 있는 대표 명물들이 있는데요. 오전 8시 뉴욕으로 출근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역사가 붐비는 시간, 미스 그랜드 센트럴 세릴 양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녀는 역사 내에서 자신의 사진은 물론 이곳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죠. 웅장하고 멋진 그랜드 센트럴역에 반해 미스 그랜드 센트럴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라는데요. 그녀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그랜드 센트럴역의 또 다른 명물,
바로 1976년부터 역사 내에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허기를 달래주고 있는 자로제과점입니다. 4대째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자로제과점은 현재 창업주의 증손자 브라이언 자로 씨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랜 전통을 간직한 한결같은 맛으로 역을 찾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뉴욕 교통의 중심이었던 그랜드 센트럴역. 형태는 옛것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첨단 시스템으로 승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금 그 자리에서 100년을 넘어 200년 이상 역사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2014년)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동차의 등록 개수가 처음으로 2천만 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동차는 현대인들의 필수 교통수단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자동차를 탔을까요? 도로 위를 달리는 이동수단, 자동차. 그 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에 대해 사이언스 타임머신과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봅니다. 오늘 사이언스 타임머신의 주제인 자동차의 과거 기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초의 자동차는 1886년 독일의 기계기술자 칼 벤츠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자동차를 처음 본 당시 사람들은 말없이 달리는 마차가 있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30여 년 전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최초의 자동차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886년) 칼 벤츠는 말없이 달리는 마차를 만들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최초의 자동차 페이턴트 모터바겐인데요. 여기에는 발명가 니콜라우스 오토가 만든 자동차의 핵심 부품 가솔린 엔진이 장착돼 있었죠. 오토는 이 엔진을 만들어 놓고도 자동차에 적용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덕에 칼 벤츠는 자동차라는 이름의 특허를 낼 수 있었는데요. 페이턴트 모터바겐이 우리말로 풀이하면 특허 자동차라는 뜻입니다. 당시 최고 시속 16km를 자랑하던 페이턴트 모터바겐. 비록 통통거리는 소리가 시끄러웠지만 말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과거의 자동차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 현재의 자동차 기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자동차는 바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인데요. 전기 자동차가 각광받고 있는 요즘 가장 이상적인 자동차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내연기관 엔진과 배터리의 전기 동력을 동시에 사용해 운행하는 자동차, 바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보다 진일보한 방식의 하이브리드 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내연기관을 기반으로 전기 모터가 보조하는 방식인 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기 모터를 기반으로 내연기관이 보조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비해 더 높은 연비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에 더욱 가까운 친환경 자동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행 중 배터리가 방전돼도 멈춰설 것이라는 불안감이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지금까지 현재 각광받고 있는 자동차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자동차 기술은 과연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요? 최근 미래형 자동차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네, 이 자율주행 자동차란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말하는데요. 지난달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시연회를 선보이면서 상용화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이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국내에서는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이 한창이라는데요. 그렇다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자동차일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운전자가 핸들과 가속 페달,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자동차,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기능이 있는데요. 먼저 차간 거리를 자동으로 유지해주는 기술, 그리고 만약 차선을 이탈했을 경우 경보가 울리는 시스템과 차선 유지 시스템, 또 자동 비상 제동 시스템 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는데요. 유엔을 비롯해 관련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자동 비상제동 시스템은 20%, 차선 유지 지원 시스템은 15% 정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최근 교통안전공단에서도 교차로 통행 시 자동으로 교통신호를 인식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앞으로 국내를 비롯해 전 세계의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은 급격하게 팽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886년) 최초의 자동차 페이턴트 모터 바겐에서 시작해 운전자의 조작 없이 스스로 운행되는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130여 년 사이 자동차는 괄목할 만한 기술 발전을 이뤄냈는데요. 매번 기술의 한계를 넘고 있는 자동차가 앞으로 또 어떤 기술로 기적을 이뤄낼지 기대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자동차 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 미래형 자동차인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된다면 자동차 안에서 운전자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네, 차를 굳이 세우지 않아도 전화를 받는다거나 TV 시청 등 자유롭게 할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자동차에 이동 통신망을 장착해서 차량 내부에서 자유롭게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기술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앞으로는 자동차 내부가 하나의 여가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운전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기술이 계속해서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코너 불후의 명작에선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기차역 그랜드 센트럴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역사 내부 풍경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기차역이지만 마치 유적지 같은 느낌도 들었는데요. 혹시 뉴욕에 갈 일이 생기면 기차를 탈 일이 없어도 한 번쯤 둘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데요. 지금처럼 과거의 모습을 최대한 간직한 상태로 100년을 넘어 200년 또 300년까지 오랫동안 보존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다음 주에 방송 예정인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보여드리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입니다. 네, 과연 7월 첫째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수학 교육에 대한 고민을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수학 콘서트 수다하기 새로운 시즌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학년이 될수록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는 아이들을 위해 수학을 더욱 재밌고 즐겁게 공부하는 방법, 오전 10시 수다학 시즌2에서 알려드립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가 자랑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양 다큐멘터리죠. BBC 특선 다큐가 밤 9시에 방송됩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묻고 답하는 TV 과학 강연 프로그램 이매진. 로봇 태권브이가 눈앞에 나타났다? 이미 우리의 생활 속에 자리 잡은 로봇의 다양한 활약상. 오전 10시 이매진에서 확인해보세요. 살아있는 체험기를 전달하는 여행 프로그램 세계 테마 기행이 오후 6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진정한 직업 정신은 무엇일까요? 극도의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 극한 직업이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과학을 통해 역사 속 수수께끼를 풀어보는 프로그램이죠. 한국사 탐. 예로부터 계절과 기후에 따라 농경사회에서 행했던 생활관습인 세시풍속. 그 중에서도 더위를 이겨내며 액을 떨쳐냈던 대표적인 여름 의례 행사인 물맞이를 통해 우리의 옛 희서 문화를 알아봅니다. 오후 8시 한국사 탐. 놓치지 마세요. 최신 IT 정보에서부터 첨단 과학 이론까지 미래에 대해 마음껏 상상해보는 즐겁고 다양한 IT 정보의 장. ICT 매거진이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21세기형) 글로벌 창의 인재들의 성공 신화를 들어보는 휴먼 강연 프로그램 청년 창업 런웨이. 재미와 젊음을 판매한다는 신개념 프렌치프라이 전문점 잼잼치스의 윤혁진 대표. 꿈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온 그의 리얼 창업 스토리를 들어봅니다. 오전 10시 청년 창업 런웨이 채널 고정. 사진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사진 강의 프로그램 찰칵찰칵 날씨 담기가 오후 6시 45분 방송됩니다. 슈퍼주니어의 팔방미인 려욱과 연예계의 정보통 이혜린 기자가 전해주는 대중문화 속의 다양한 이야기. 오전 9시 45분 엔터K에서 만나보세요. 미래를 이끌어갈 중학생들의 흥미진진한 퀴즈 배틀. 대한민국의 창의 인재를 발굴할 퀴즈킹 왕짱이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영화평론가 최강희가 들려주는 신작 영화 이야기와 영화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날씨의 모습. 밤 11시 40분 시네마 레인보우. 놓치지 마세요. 네, 다음 주 방송도 역시나 기대되는데요. 7월 첫째 주에도 YTN 사이언스 채널 고정해주세요. 그리고 유경 씨, 오늘 처음으로 저와 함께 TV 더보기 진행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한다고 나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TV 더보기 진행을 맡으면서 새삼 느낀 거지만 YTN 사이언스에는 놓치기 아까운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전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중엔 한 번만 보고 넘기기엔 아까운 프로그램들도 정말 많은데요. 네, 유경 씨도 새롭게 오셨으니까 저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더 알찬 과학 정보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까지 활기찬 한 주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프로그램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TV 더보기의 유승민, 고유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